AI 신약 개발 이거 거품일까요? 아니면 진짜 혁명일까요? 오랫동안 시장에서는 사실 거품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네, 맞아요. 기대는 큰데 뭐랄까 구체적인 결과물이 없다는 비판이 항상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JP모건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티커로는 RXRX라는 한 기업에 대해서요. 이건 진짜 혁명이다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희는 JP모건이 대체 무엇을 보고 그들의 관점을 180도 바꿨는지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JP모건의 에릭 조셉 박사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RXRX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꿨어요. 네, 기존의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바꿨습니다. 비중 확대면 그러니까 사실상 사라는 의견으로 아주 크게 올린 거네요. 목표 주가도 1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렸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목표 주가를 1달러 올렸다는 그 숫자만 보면 핵심을 놓치기 쉬워요. 아, 그런가요?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주가가 4.20달러였거든요. 4달러대였군요. 네, 그런데 목표 주가를 11달러로 제시했다는 건 거의 160%가 넘는 상승 여력을 본다는 뜻이에요. 아, 160%요? 이건 그냥 의견을 조금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이 회사를 보는 렌즈 자체를 아예 바꿨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렌즈 자체를 바꿨다. 그게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리커전은 더 이상 AI 테마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테마주가 아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은 리쿠전을 AI 기술로 신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어떤 꿈, 가능성을 가진 기술 기업으로 봤다면요. JP모건은 이제 AI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 약물의 임상에서 진짜 효과를 증명한 바이오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꿈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로 넘어왔다는 걸 JP모건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런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관점의 변화가 160%라는 엄청난 상승 여력에 담겨 있는 핵심인 거죠. 바로 그 관점의 변화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보고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 핵심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 세 가지 근거를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근거가 가장 강력하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REC4881이라는 약물의 임상 1 비상 시험 결과예요. REC4881이요? 네, 이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보통 줄여서 FAP라고 부르는 유전성 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습니다. FAP요? 그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아, 이게 대장 안에 수백 수천 개가 넘는 용종이 계속 생기는 병이에요. 수천 개요? 네, 유전 질환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면 거의 100% 대장암으로 발전하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와, 100%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암이 되기 전에 대장을 아예 잘라내는 예방적 절제술이 거의 유일한 방법인 상황이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 FAP 환자들에게서 어떤 결과가 나온 거죠?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 RSCC 4881을 투여했더니 전체 용종 부담이 중환값 기준으로 무려 43%나 감소한 거예요. 잠시만요. 43%요? 네, 43%요. 용종의 개수나 크기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오거든요. 보통 신학 임상에서 이 정도 결과가 나오나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데이터예요. 게임 체인저? 생각해보세요. 보통 이런 질병에서는 용종이 더 커지거나 많아지는 걸 늦추기만 해도 성공으로 보거든요. 그쵸. 진행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생긴 용종 덩어리 자체를 거의 절반으로 줄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건 질병의 근본적인 흐름을 되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거든요. 아, 병의 진행을 거꾸로 돌렸다. 네, JP모건은 바로 이 데이터를 보고 아, 이건 더 이상 AI가 그려주는 희망회로가 아니구나. 실제 환자에게서 작동하는 진짜 약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AI 테마주라는 꼬리표를 떼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JP모건은 RSC 4881이 미국 시장에서만 연간 최고 매출 10억 달러, 10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하면 약 1조 3천억 원짜리 블록버스터 신약이 될 거라고 본 겁니다. 와, 데이터 하나로 기업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보고서에서 이 43%라는 데이터보다 더 중요하게 본 숫자가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바로 이 약물의 임상 성공 확률. 이걸 probability of success, 줄여서 POS라고 부르는데요. POS, 임상 성공 확률. 네, 이 포스를 60%로 아주 높게 책정했다는 점이에요. 60%요? 솔직히 저는 좀 놀라운데요. 보통 신약 개발이 FDA 최종 승인까지 갈 확률이 10%도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10%가 채 안 되죠. 그런데 아직 임상 이상 단계인 약의 성공 확률을 60%나 준다는 게 이게 흔한 일인가요? JP모건이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맞아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죠. 그렇죠. 그게 바로 JP모건이 이 43%라는 데이터를 얼마나 강력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보통은 데이터가 좀 애매하게 나오면 성공 확률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리스크가 크니까요. 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압도적인 효능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남은 3상 같은 임상 단계에서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아, 데이터가 너무 명확해서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다고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신약 개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그 임상적 불확실성인데 이 약물에 한해서는 그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고 본 거예요.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이 포스 수치가 정말 결정적이거든요. 이 숫자가 10%에서 60%로 올라갔다는 건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가 완전히 재평가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근거는 AI 플랫폼이 만들어낸 결과물 하나가 실제 임상에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인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데 약 하나가 성공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바이오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원히트 원더? 그러니까 한 번의 성공으로 그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항상 따라다니죠. JP모건은 리커전이 계속해서 이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건가요? 정확해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 그게 바로 두 번째 근거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 두 번째 근거요. 네, 첫 번째 근거가 성공적인 결과물 하나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 근거는 그런 결과물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강력한 공장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공장 시스템이요? 네, 최근에 니커전이 영국의 엑스센시아라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JP모건은 이 인수를 아주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엑센시아 인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다른 AI 신약 개발사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두 회사의 기술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시너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각 회사가 뭘 잘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네, 알려주세요. 니커전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핵심 기술은 대규모 표현형 스크리닝, 좀 어려운 말로 피노믹스라고 불려요. 잠시만요. 표현형 스크리닝이요?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세포의 얼굴 표정을 대량으로 찍어서 분석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의 얼굴 표정이요? 네, 수백만 개의 약물 후보 물질을 세포에 각각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미세한 형태 변화, 즉 세포의 얼굴 표정 변화를 AI로 분석하는 거죠. 아, 그래서 이 약을 줬더니 병들었던 세포가 건강하게 웃는구나 하는 후보 물질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찾아내는 기술이에요. 비유를 드니 또 재밌네요. 그럼 수만 개의 열쇠가 담긴 꾸러미에서 이 자물쇠를 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열쇠 몇 개를 순식간에 골라내는 능력, 뭐 이런 거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정확히 그거예요. 탐색에 특화된 기술이죠. 그럼 이번에 인수한 엑스선시아의 기술은 뭔가요? 엑스선시아는 정밀 약물 설계, 즉 프리시전 케미스트리의 강점이 있어요. 정밀 약물 설계. 네, 리커전이 찾아낸 그 가능성 있는 열쇠를 받아서요. 자물쇠에 완벽하게 딱 들어맞도록 아주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최적의 마스터키를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죠. 리커전이 탐색가처럼 가능성 있는 후보를 한 무더기 찾아오면 엑스선시아는 그걸 받아서 장인처럼 완벽한 약으로 세공하는 역할. 맞습니다. 두 회사의 조합이 완벽한데요? 네, 즉 신약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것부터 그러니까 타겟 발굴부터 시작해서 그 물질을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물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신약 개발의 핵심 전 과정을 수직 계열로 한 거예요. 와,
이건 정말 큰 그림이네요. 그렇죠. JP 모건은 바로 이 결합으로 리커전이 단순히 하나의 약물 성공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자체가 계속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약 개발 엔진을 완성했다고 본 거죠. 두 회사의 기술이 시너지를 낼 거라는 건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여요. 네, 하지만 이런 인수합병이 말처럼 쉽게 통합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꿈의 조합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조직 문화나 기술적인 문제로 삐걱거릴 위험은 없을까요? 보고서에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실제로 많은 M&A가 통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죠. JP 모건 보고서가 그 리스크를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그보다는 기술적인 상호 보완성에 훨씬 더 집중했어요. 폼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약물에만 의존하는 리스크가 크게 줄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실제로 보고서에서는 난소암 치료제인 REC617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에서도 이미 초기 항종양 활성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거든요. 아, 벌써 다음 결과물이 나올 조짐이 보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엔진이 벌써부터 다음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단기적인 통합 리스크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큰 점수를 준 셈이죠.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약 하나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줬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엑스선시아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그런 결과물을 계속 만들어낼 공장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거군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과 공장이 있어도 그걸 계속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바이오 기업은 임상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계속 쓰기만 하는 시기가 긴데 JP모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봤나요? 바로 그게 세 번째 핵심 근거로 이어집니다. 안정적인 파트너십과 재무 구조. 파트너십이요? 네, 리커전의 파트너사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 로슈, 바이엘. 와, 이름만 들어도 정말 쟁쟁한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네요. 그렇죠. 이 파트너십들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두 가지요? 네, 첫째는 리커전의 기술력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런 기업들이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은 리커전의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AI 모델 개발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로슈나 바이얼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파트너를 고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거액을 투자하고 공동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의 잠재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력에 대한 외부의 검증이 끝났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더 현실적인 문제겠군요. 바로 돈 문제요. 맞아요. 두 번째 의미가 어쩌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바로 재무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이죠. 이 파트너십들로부터 이미 5억 달러 이상의 마일스톤, 그러니까 기술료를 확보했고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예정이에요. 5억 달러 이상요? 네. 덕분에 당장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아, 업계에서는 이걸 비행기가 이륙해서 날 수 있는 활주로 길이에 비유해서 캐시 런웨이라고 부르거든요. 캐시 런웨이 들어본 것 같아요. JP 모건은 리커전의 이 활주로가 2027년 4분기까지는 넉넉하게 확보됐다고 분석했어요. 2027년 4분기까지. 와, 그럼 앞으로 3년 이상은 자금 조달 걱정 없이 온전히 연구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가장 큰 불안 요소 중 하나인 유상증자 리스크가 상당 기간 사라진 셈이죠. 회사가 돈 걱정 없이 R&D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정리해보니까 정말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첫째, 실제 환자에게서 나온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 네, 둘째, 그 성공을 반복할 수 있는 강력한 플랫폼. 그렇죠. 그리고 셋째, 그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와 자금.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JP모건은 리커전의 최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한 건가요? 11달러라는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온 거죠? 여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가치를 평가했어요. 네. 첫째는 시장 기회, 즉 TAM이라고 하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측면인데요. 현재 REC-881이 겨냥하는 FAB 시장도 물론 크지만 이 약물의 작용 기전을 볼 때
다른 종류의 암이나 희귀 질환으로 적응증이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아, 하나의 약으로 여러 다른 질병까지 공략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되면 전체 시장 규모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잠재력이 더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위험 조정 가치, RNPV, Risk Adjusted Net Present Value라는 개념이에요. RNPV. 조금 어렵네요. 아까 말씀드린 임상 성공 확률 POS가 60%로 크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랬죠. 그 말은 이 약이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현재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는 뜻이에요. 성공 확률이 높아졌으니 기업의 내재 가치 자체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논리죠.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뭔가요? 마지막은 비교 우위예요. 리커전의 AI 플랫폼이 전통적인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방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효율적인지를 강조했습니다. 효율성이요? 네, 자료에 따르면 후보 물질을 찾아내는 스크리닝 속도는 10배 이상 빠르고 초기 개발 비용은 훨씬 낮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의미한다고 본 거예요. 결국 JP모건의 핵심 메시지는 이걸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리커전은 이제 AI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단계를 지나 실질적인 임상 가치를 증명하는 실행 단계, execution 페이지에 진입했다. 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이 명백한 임상 성공 가능성과 플랫폼의 장기적인 가치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 정확합니다. 그 두 문장이 이번 보고서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인사이트예요. 시각의 차이가 핵심이군요. 네, 시장 참여자 대부분은 여전히 RxRx를 아이디어나 가능성 단계에 있는 AI 기술 기업으로 보고 있지만 JP모건은 이미 임상 데이터를 통해 결과를 내고 있는 어엿한 바이오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 바로 그 시각의 차이가 이번 투자 의견 상향의 본질입니다. 시장의 낡은 관점과 데이터에 기반한 새로운 관점 사이에 그 커다란 격차에서 투자 기회가 발생한다고 본 거죠. 오늘은 JP모건의 분석을 통해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즈라는 한 기업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AI 신약 개발이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이 어떻게 구체적인 데이터와 또 기업 가치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네요. 네, JP모건의 분석은 아주 명확하게 REC-881이라는 첫 성공 사례의 가능성에 크게 기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이 리커전 플랫폼의 엄청난 잠재력을 증명하는 첫 번째 강력한 사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다음으로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엔비디아의 컴퓨팅 파워, 로슈의 신약 개발 노하우 같은 든든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리커전의 플랫폼이 과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제2, 제3의 성공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 다음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이요. 네. 첫 성공 이후 다음 성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속도가 이 기업이 단 하나의 성공에 그치는 원히트 원더가 될지 아니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정말로 바꾸는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